2022년 현대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게임의 틀을 깨버린 버추얼 MMORPG 게임이 등장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키리가의 카즈토는 이 게임의 초기 베타 테스터이며 젊은 나이에 게임의 인생을 갈아넣은 낌창새끼입니다. 링크 스타트! 이전 베타 테스터답게 그는 접속하자마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나 뛰어다니는데요. 지나가던 눈치 빠른 뉴비가 불러세웁니다. 클라이는 오늘 처음 게임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딱 봐도 고수로 보이는 그에게 한 수 배우고자 키리토의 1호 꼬봉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적당히 사냥도 배웠고 배도 고팠던 클라이는 한번 로그아웃 하려고 하는데 로그아웃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키리토는 이것이 게임의 버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 그때 게임에 접속한 모든 이들이 마을 광장으로 강제 소환됩니다. 그리고 자칭 게임 개발자 카야바 아키코란 NPC 캐릭터가 나오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죠. 게임 메뉴에서 로그아웃 버튼이 사라진 것은 버그가 아니고 소드아트 온라인 본래의 모습이며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는 것이었죠.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의 키본자는 자신들이 지금 현실에서 쓰고 있는 삼랩 뚜껑이 뚝배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벌써부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그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카야바는 그들의 모습을 현실 세계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죠. あんた男だったの17って嘘かよってことは 그렇게 카야바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게임의 최상층인 100층을 클리어해야 한다는 말을 뒤로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그곳은 게임 세계가 아닌 또 다른 현실 세계가 되었으며 그들은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키리토는 침착히 현실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며 클라인에게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는데 클라인은 자기는 버릴 수 없는 동료들이 있으니 키리토를 그냥 보내주었죠. 그렇게 키리토는 베타 테스터 때의 정보로 남들이 모르는 것과 효율이 좋은 사냥터를 독식하며 빠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그들은 1층조차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부활이라는 시스템이 없고 베타 테스트 때와는 바뀐 부분이 많아 다들 섣불리 게임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今日俺たちのパーティーがあの塔の最上階でボスの部屋を発見した。 그는 보스 공략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솔로였던 그는 파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심지어 온라인 RPG 게임에서는 보종이자 멸종 위기라는 여고생의 실루엣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스 공략은 다음날로 정하는 회의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키리토는 자신이 만든 크림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함께 밥을 먹습니다. 크림? 키리토는 그녀에게 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었죠. 그렇게 다음날 예정대로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된 군단이 보스방의 문을 열며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이 군단 내에서도 키리토 이외의 베타 테스터였던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천천히 공략을 해 나가는데요. 보스의 체력이 거의 다 깎여나갔을 때쯤 이 군단을 리드했던 자가 보스에게 홀로 뛰어나가는데 보스는 이전과는 다른 무기를 꺼내며 새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패턴은 상위층 몬스터들의 패턴이었고 그것을 모르고 있던 그는 보스에게 당해버렸죠. 그리고 키리토와 우리는 어째서 그가 혼자 뛰어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킬달 때문이었죠. 방금 전 리더가 죽고 지휘관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지만 키리토는 아스나에게 엄호를 요청하며 보스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콤비로 보스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가 보스의 패턴을 완벽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고 그 정보를 알려줬으면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생기며 그들은 정치질을 시작했죠. 그러자 키리토는 자신은 베타 테스터였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독식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악인을 자처합니다. 그렇게 베타 테스터에 대한 모든 원망은 자기 하나로 만들며 자신이 느꼈던 희망, 아스나를 그들에게 두고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키리토는 어느 날 위기에 빠진 길드를 구해주게 되는데 긴 여정으로 지치고 외로웠던 그는 레벨과 장비를 속인 채 그들의 길드 가입 권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길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게임 속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불안한 마음과 우울 증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리토는 그런 그녀를 언제나 잘 달래주었고 자신을 잘 따르는 그녀와 매일 한 침대를 썼기 때문인지 그녀에게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부러운 새끼. 하지만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돈이 꽤 모였던 그들은 새로운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리더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들은 리더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저랩 던전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벌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키리토조차 모르고 있었던 트랩이 있었죠. 트레저 복스다! 그곳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었고 키리토를 제외한 모두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모두의 죽음으로부터 8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는 소생 아이템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며 단독으로 그것을 입수하려 합니다. 소생 아이템은 다른 이들에게도 가치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방해가 따랐지만 근처에 있던 클라인의 도움으로 단신으로 필드보스를 처치하며 키리토는 무사히 아이템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키리토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었죠. 何々対象のプレイヤーが10秒以内 그렇게 자신의 거처로 돌아온 키리토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보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メリークリスマスキリト 사치는 자신이 죽을 것과 키리토가 가진 능력을 알고 있었으며 만일 자신들이 죽더라도 슬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키리토는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각오를 다짐했죠. ありがとうさよなら 그리고 또다시 3개월이 흐른 뒤 키리토는 아스나와 보스 공략 회의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스나와 의견이 갈리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스나는 실력대로 큰 길드의 중요 임원이 되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솔플러인 키리토는 닥치고 따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키리토는 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스나가 오더니 누가 마누 안일할까봐 랩업 안 하냐고 벌써부터 바가지를 긁습니다. 하지만 키리토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주며 아스나에게도 낮잠을 권유하고 그냥 잠만 재워줍니다. 고자새끼. 그리고 잠에서 깬 아스나는 낮잠이 기모찌했는지 키리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이것을 계기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2년 전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아스나가 먹을 것을 주네요. 이것은 2년 전 키리토가 처음 아스나에게 크림을 주었을 때 아스나가 보여준 딱딱한 모습이 최근 키리토의 영향을 받아 많이 온화해졌으며 먹을 것을 일부러 전해줌으로써 앞으로 둘의 러브라인을 암시하게 줍니다. 또다시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키리토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 공방을 찾는데요. 공방 주인인 리즈벳의 무기를 작살내며 그녀를 도발하는데 빡친 그녀는 재료만 있으면 키리토가 가진 검보다 더 좋은 검을 만들 수 있다고 받아칩니다. 그래서 같이 재료를 구하러 가게 되는데 작은 문제가 생기며 밖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 개선은 여기서도 그녀에게 플래그를 존나게 세웠죠. 다음 날 아침 무기의 재료를 무사히 얻게 되고 드래곤 등에 올라타 그들은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버 최강의 마검을 만들게 되고 만족스러운 검을 만든 리즈벳은 키리토에게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키리토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스나도 본격적으로 키리토를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네요. 応援するからさ頑張りなよアスナだからそんなんじゃないわよ 새로운 무기를 얻고 아스나와 파티를 짜며 사냥을 하던 도중 그들은 14층의 보스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보스의 정보를 얻고자 문만 열게 되는데 이번 보스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도망칩니다. 보스의 정보를 얻는 큰 수확을 했으니 그들은 언제나처럼 꽁냥거리며 쉬고 있었는데요. 마침 길을 지나던 클라인의 팀과 큰 길드의 간부와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딱 봐도 사망 플래그가 박혀있는 그가 보스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키리토는 어차피 마을로 돌아가면 공개할 정보였다며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번 보스는 무언가 다르니 절대로 보스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귓구녕에 똥이 차있던 그는 키리토의 말을 무시하고 보스에게 덤비다 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아스나가 보스방에 뛰어들며 그들만의 보스전이 시작되었죠. 아스나의 위험에 키리토가 뛰어들지만 키리토는 이번 층부터의 보스 공략은 희생이 따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스나와 클라인에게 잠시 시간을 벌어달라고 하며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려 합니다. 준비가 된 키리토는 그들과 다시 스위치를 하며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죠. スターバーストストリーム 그렇게 그는 가장 강력해진다는 실패를 남겨놓고 단신으로 이레귤러적인 이번 보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どのくらい意識失ってたほんの数秒よバカ無茶してボス攻略で犠牲者が出たのは67層以来だなこんなのが攻略って言えるかよ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자신과 함께 싸워준 그녀와 잠시 전선에서 물러나기로 합니다. 과연 그들은 목숨을 건 이 데스 게임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こっち見ないで 지금까지 소드아트 온라인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